하루 5분, 매일 더 행복해지는 마음챙김 일기. 마음챙김 일기란 작은 행복을 수확하는 마음챙김 일기. 탐스런 열매를 맺은 나무들의 시작은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싹이 나고 묘목이 되고 잎이 무성해지기까지 나무는 매일매일 아주 조금씩 자라납니다. 나무의 결실을 맺은 열매는 부드러운 햇살과 시원한 바람, 싱그러운 비가 나무를 돌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도 나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정원은 매일매일 정원사인 나와 자연의 돌봄을 받으며 자라나게 됩니다. 이 책은 내 마음 정원 속에 자리한 행복나무를 키우는 정원사가 알아야 할 지식을 전해주고 정원사가 스스로 행복나무의 상태와 필요를 기록해 둘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원사의 매일매일을 기록하는 일기입니다. 일기를 잘 채워 나가다 보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의미 있고 유용한 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의 일기를 기록하다 보면 행복나무는 어느새 훌쩍 자라 있을 것이고요. 이 책은 특정 저자가 이것저것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내가 이 마음 챙김 일기의 저자가 되어 행복나무를 어떻게 가꿔야 할지 쓰는 책이지요. 바쁜 일상에서 쫓기는 마음과 불면과 불안에 고통을 받고 있다면 나를 돌아보게 하는 이 책을 권해드립니다. 이 책을 기획한 저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다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 일기를 말이죠. 무작정 무언가를 쓰는 것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질문에 대답하면 되는 이 쓰는 과정이 점점 나의 마음을 채우고 예전의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내가 과연 미래에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상상하는 과정에서 묘한 즐거움과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도 내 마음 정원에서 키우는 행복나무를 잘 키워보세요. 나에게 행복나무가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하겠지만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없다는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고 점점 자라나는 행복나무를 키우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책은 언제든지 필요할 수 있는 작은 행복을 만들 수 있도록 쓰여졌습니다. 첫 번째는 365일 매일 규칙적으로 행복의 문장을 따라 써보고 이어서 나를 더 잘 알게 되는 질문에 답을 하면 됩니다. 하루에 2문장을 읽고 최소 5문장 정도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매일매일 마음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행복의 문장은 주문처럼 소리내어 읽어보기도 하고 적어보세요. 가끔 너무 멋진 나에게 맞춤인 문장이 나오면 포스트잇에 적어서 냉장고나 현관, 책상에 붙여놓아도 좋습니다. 행복의 문장은 나이와 상관없이 결혼 여부나 직업에 상관없이 행복의 방향으로 한 발짝 다가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스트레스와 실망감이 기분을 망치려고 할 때 읽고 성찰하면서 다시 내 삶에 집중해 보세요. 두 번째는 나를 알아가는 질문에 답을 하며 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처음엔 2-3문장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쓰다 보면 나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날에는 어떻게 답해야 할지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잊었던 친구가 생각나는 질문을 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에 대해 어떻게 극복할지 답을 찾는 날도 있을 것이고 그저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충전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날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덧 솜털처럼 부드럽고 가벼워진 마음, 행복한 하루를 맞이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 챙김 일기를 쓰는 것은 내 마음속에 고양이를 키우는 것과 같아요. 매일 먹이와 물을 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평화롭게 잠든 고양이를 보며 마음의 위로와 위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마음 챙김 일기 시작하기 1. 나를 알아가는 일기를 쓰면 무엇이 좋을까요? 1. 내가 누구인지 잘 알게 됩니다. 펜과 종이를 옆에 두고 고민을 자유롭게 쓰다 보면
일어난 일에서 의미를 찾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를 찾는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정직하게 답을 하도록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감정과 정신과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2. 내가 좋아하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실패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또는 돈과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세요. 이런 질문은 자신의 삶을 통째로 의심해 보거나 평소 삶에 대한 상상력을 꾸준히 키워온 사람들만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답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며 불확실성이 삶을 지나치게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알고 불확실성을 해결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쉬워질 겁니다. 마음 챙김 일기 쓰기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도와줍니다. 3. 선택의 순간에 답을 찾습니다. 내 인생에 대한 선택은 오직 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대답해야 할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있던 자리에 머물러 지난 몇 해 동안 노력했던 것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모든 커리어와 인맥을 포기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것인가와 같은 선택 말입니다. 이럴 때 내 안 어딘가에 숨어있는 답을 찾기 위해 쉼없이 글을 써보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글쓰기를 통해 문제는 분명해지고 문제를 대하는 내 자신도 선명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4. 감성 지능이 높아집니다. 극심한 슬픔이나 행복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감정을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일기를 씁니다. 그러면 슬픔을 객관화해 건조해지는 느낌이 들어 자기 객관화가 쉬워집니다. 또한 행복을 자세하게 기록해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기 쓰기는 불안과 우울증을 완화하는 훌륭한 치료 방법입니다. 5.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내면의 자아를 키우고 억압된 자신에게 자유롭고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법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세히 설명하면 상당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6. 훌륭한 커뮤니케이터가 됩니다. 생각과 감정을 글로 표현하면 관계에서 더 나은 의사소통자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면 세계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모호하거나 해피카드를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균형 잡힌 인식으로 단어가 더 쉽게 나옵니다. 잠재적으로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 자신감,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는 것과 같습니다. 8.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갖도록 해줍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9. 기억력과 이해력이 높아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손으로 쓰는 것은 사물을 훨씬 더 오래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글을 쓰는 동안 뇌는 주어진 주제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와 개념을 구조화하므로 개념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집니다. 마음챙김 일기를 씀으로 해서 정신적인 면역력과 근력이 생겨나 건강한 정신을 갖게 해줄 거예요. 10. 몸이 건강해집니다. 자신을 알아가는 마음챙김 일기를 쓰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일 뿐 아니라 면역력을 높이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실제로 수술 후 회복되는 속도를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